자, 20번 학습지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학습 목표는 뭐가 될까요? 자, 학습 목표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그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자, 그럼 해를 구하려면 그렇죠. 상수항은 우변이죠. 자, 이항할 때 부호는 바뀝니다.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죠. 그래서 자, 우변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자,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그럼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어때요? 그렇죠. 바뀝니다. 그래서 x는 얼마? 그렇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2가 포함되니까 색칠해 주시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화살표 그어주시고 이 부분이 x에 해당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하기 내용 볼게요. 한 번에 50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있는데요. 몸무게가 80kg인 배달원이 이 승강기를 타고 하나의 무게가 30kg인 상자를 운반하려고 할 때 한 번에 최대 몇 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게 한 번에 최대 몇 상자를 운반할 수 있느냐잖아요. 그럼 운반할 수 있는 상자의 개수를 뭐라고 놓는다? 그렇죠. X로 놔야 되겠죠. 하나의 상자는 30이에요. 그럼 두 개는요? 그렇죠. 30 곱하기 2가 되고요. 세 개면 30 곱하기 3이 되죠. 그럼 X개니까 30 곱하기 X에서 30X. 그리고 배달원의 무게가 80kg이니까 80. 그리고 승강기의 최대 운반량은 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자의 무게와 배달원의 무게는 이 승강기의 최대 운반량인 500을 그렇죠.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러면 부등식을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수항인 80을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80이 되고요. 그러면 그렇죠. 우변은 420이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이제 몇으로 나눈다? 30. 30은 양수이기 때문에 꼭 다시 식을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x는 14가 되죠. 그러면 문제의 뜻에 맞게 풀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30 곱하기 14 더하기 80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30 곱하기 15 한번 넣어볼게요. 14보다 큰 거. 그러면 14상자를 했다. 그럼 500까지 탈 수 있고 15상자면 530kg까지 타야 되는 건데 최대 500까지만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그렇죠. 14상자를 실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위에서 문제를 푸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제일 먼저 그렇죠. 미지수 정해야 되죠. 제일 먼저 미지수 정하고 두 번째는 식을 세워 부등식을 세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등식을 풀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답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1번 미지수 정하기, 2번 부등식 세우기, 3번 부등식 풀기, 4번은 확인하기. 자, 그걸 여러분들 69쪽을 보고 아래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1번 미지수 정해서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세우고요. 그다음 2번 부등식을 세웁니다. 문제의 뜻에 맞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세워요. 3번 부등식을 풉니다. 1차 부등식을 여러분들 푸는 거예요. 네 번째 확인해서 확인하기입니다. 구한 애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예제 4번 볼게요. 어느 음악 누리집에서는 정액제인 경우에는 정액요금을 한 달에 1,500원을 내고 무제한으로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고요. 정액제가 아닌 경우에는 한 곡당 600원을 주고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누리집에서 한 달 최소 몇 곡 이상 내려받을 경우에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활용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미지수를 정한다. 미지수를 정한다. 자, 뭐로 미지수를 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한 달 동안 내려받는 곡의 수를 x로 놓으면 되겠죠? 곡의 수를 x로 놨으니까 만약에 내가 정액제를 들지 않고 곡을 받는다. 그럼 얼마죠? 그렇죠. 600x원이 되는 거죠. 한 곡당 600원이니까 정액제를 가입하지 않고 그리고
X개의 곡을 내려받는다. 그럼 금액은 그렇죠. 600X 원이 되는 거죠. 600X. 자, 근데 정액제는 얼마예요? 한 달에. 몇 곡을 하든 상관없이 1,5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몇 곡 이상 내려받았을 경우에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 말은 정액제를 이용한 것이 금액이 더 작게 나오는가? 몇 곡 이상 했을 때 정액제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600X는 1,500원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고 양변을 600으로 나누면 X는 17.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18곡을 내려받았다. 그러면 600 곱하기 18 해서 금액이 1,800원이 나와요. 그럼 1,800원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정액제가 1,500원이잖아요. 그럼 1,800원이면 정액제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오는 거네요. 그 다음에 17곡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600 곱하기 17 하면 얼마죠? 17 하면 1,200원입니다. 그러면 17곡을 했을 때에는 정액제를 끊어서 한 것보다 금액이 더 조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액제를 가입했을 때가 더 유리하게 되려면 그렇죠. 18곡 이상 내려받았을 경우에 정액제를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8곡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볼게요. 자, 지우는 친구의 생일 선물로 4,000원짜리 필통 1개와 700원짜리 색연필 몇 자루를 사려고 한다. 자, 지우가 가진 돈이 13,000원일 때 색연필은 최대 몇 자루까지 살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 X 정해야 되잖아. 미지수 X를 뭐로 놓으면 되겠어요? 그쵸? 구입할 수 있는 색연필의 개수를 우리가 X로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입 가능한 색연필의 최대 개수를 X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필통 사니까 4,000원은 무조건 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색연필 한 자루는 700원이에요. 그럼 두 자루면 그쵸? 700 곱하기 2. 세 자루면 700 곱하기 3. X자루니까 700 곱하기 X. 그래서 700X가 되고요. 지우가 가진 돈이 얼마예요? 13,000원이죠. 그러면 지우는 13,0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13,000원까지는 쓸 수 있지만 13,000원보다 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700X 4,000원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야 되겠죠. 상수항이니까. 그럼 700X는 얼마예요? 빼면은 그렇죠. 9,000이 되죠. 그럼 양변을 이제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그렇죠. X의 계수인 700으로 나누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여기를 계산하면은 X는 7분의 90보다 작다예요. 근데 7분의 90이 자, 나누면 대략 12.857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 자 12 이거는 12와 13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잖아요. 그럼 최대 몇 자루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12자루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 4,000원 더하기 700 곱하기 12. 4,000원 더하기 700 곱하기 13. 자, 700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예요? 자, 여기는 계산하면 12,400원이 나오고요. 자, 아래는요. 13,100원이죠. 근데 지우가 가지고 있는 돈이 13,000원이니까 요거는 안 되겠네. 13자루는 못 사겠네요. 그쵸? 그래서 몇 자루 살 수 있어요? 그렇죠. 12자루. 문제 6번 볼게요. 가연이가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시속 10km, 갈 때는 시속력이 얼마라고요? 10km. 올 때는요. 그쵸? 6km. 1시간 이내예요. 이내와 같은 말이 뭐죠? 그쵸? 이하. 이하가 이내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갈 때와 올 때의 거리는 같대요. 그럼 갈 때가 X면 올 때도 그렇죠. X. 자, 우리가 미지수 X를 갈 때의 거리 X로 놨어요. 물론 올 때의 거리로 놔도 됩니다. 자, 갈 때 올 때 거리가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칸을 채워봤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거리는 뭐죠?
시간, 속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알아야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요 공식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내임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우랬어요. 일단 시간. 여기 빈칸 있잖아.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 10이고 거리는 x죠. 그래서 여기는 식이 10분의 x 갈 때는 그럼 올 때는 걸린 시간이 그렇죠. 6분의 x.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했을 때 몇 시간 이내? 1시간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식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양변에 얼마 곱해야 될까요? 10과 6의 최소 공배수 곱해야 되잖아요. 10과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얼마예요? 그죠? 30이죠? 그래서 30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쵸? 안 되죠. 왜? 좌변에 괄호를 안 했잖아요. 선생님이 30 곱할 때. 자,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곱하면 3x 곱하면 5x 우변은 30이다. 자, 좌변 계산하니까 8x는 3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8로 나눠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4분의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4분의 15예요. 자,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대 얼마다? 4분의 15 km이다. 아니면 소수로 써도 돼요. 소수로 써도 돼요. 얼마예요? 3.75. 3.75 km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좀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시간이 아니라 여기가 예를 들어서 45분 걸린다 라고 한다면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10분의 x 더하기 6분의 x 45분 이내니까 45분 이내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는 시잖아요. 시. 여기서의 단위는 시간, 시예요. 시간. 근데 여기서 지금 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60분의 x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합니다. 알겠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다.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